안녕하십니까. KB투자증권입니다. KB투자증권 FX 스타클럽이란 월 거래량 50계약 이상인 개인 고객에게 계약당 1000에서 2500OK 캐시백 포인트를 지급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당사 FX 마진 거래 고객에 한하며 해당 월 거래량을 기준으로 포인트를 차등 지급합니다. 적립된 OK 캐시백 포인트의 가용 포인트가 5000점 이상이 되면 전국 OK 캐시백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이용이 가능하며 포인트가 5만점 이상일 경우 현금 교환도 가능합니다. FX 스타클럽 수수료 및 제세 공과금은 고객 부담입니다. CME 그룹 이마이크로 통화 선물은 표준 계약 규모의 10분의 1에 불과한 증거금만으로 FX 선물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초소형 통화 선물 상품으로 10계약 또는 5계약씩 묶어 시장 상황에 맞게 복합 계약 거래도 가능하며 큰 계약을 유지하던 투자자의 경우 소형 계약으로 포지션을 나눌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KB투자증권 2월 16일 FX 마진 마켓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영국의 고용시장 상황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월 한 달간 실업수당을 청구한 인원이 증가한 데 이어 정부는 연말까지 현재 8.4%인 실업률이 8.7%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1월 실업수당 청구자가 6,900명으로 늘어 총 실업자는 16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치인 3,000명 증가에 비해서도 높은 수치입니다. 국제노동기구가 측정한 영국의 10월에서 12월 두 달간 실업률은 8.4%로 이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계속해서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아래 차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다 정부 관계자도 올 연말까지 실업률이 8.7%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한 상태입니다. 공공기관에서 대규모 일자리를 축소했지만 민간에서도 이를 뒷받침할 여력이 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여기에 영국 중앙은행이 유럽이 재정위기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경제성장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 내다보며 어두운 고용시장을 전망했습니다. 어제 영국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보고를 통해 경제 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유로존의 개혁 이행 실패가 무질서한 결과를 일으킬 수 있으며 성장률도 급격히 낮출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란은행은 위험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으며 물가 상승률이 2년간의 전망 기간 후에 목표치인 2%를 밑돌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영란은행은 물가 상승률이 올 연말까지 2%로 낮아지고 2년 내에는 1.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올 상반기 어려운 시기를 거쳐 2013년 말에는 3%로 집계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일부에서는 5월 인플레이션 보고서에서 고용시장의 어두운 전망과 물가 상승률의 하락으로 추가 양적 완화를 기대한다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1월 24에서 25일 이틀간 열린 연방준비제도의 공개시장위원회에서 3차 양적 완화에 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FOMC 의사록에 따르면 회의에서 극히 일부 의원들이 3차 양적 완화를 머지않은 시기 내에 채택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경제 여건이 머지않은 시기 내에 추가로 국채 등 자산 매입을 해야 한다는 점을 보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다수는 경제가 다시 둔화될 경우 3차 양적 완화 도입을 논의할 수 있다며 시기를 늦춘다는 전제하에 양적 완화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이들 위원들은 만약 회복세를 타고 있는 미국 경제가 모멘텀을 잃거나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정책 목표인 2% 아래로 중기적으로 내려갈 것으로 보일 경우에나 이 같은 추가 양적 완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위원들은 그동안 연준이 1차와 2차 양적 완화를 통해 매입해서 보유하고 있는 모기지 관련 채권을 적어도 2015년까지는 매각을 시작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GDP 성장 전망에 대해서도 불확실성이 높다고 판단한 사람이 16명, 하방 압력이 높다고 본 사람이 11명으로 지난 11월 결과와 같았습니다. 실업률에 대한 예상도 11월에 얘기한 것과 똑같았고 물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다운사이드 리스크의 하방 압력이 조금 제거됐다고 한 사람이 한 명 줄어들면서 최근 경제지표 호조는 물가 하락의 위험성이 약간 제거됐다는 식으로 이렇게 연준 임원들의 경기 개선에 대한 경제지표 완화에 대한 시각이 소극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당시 회의에서 연준은 기준금리를 제로금리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하면서 적어도 2014년 연말까지는 현재의 초저금리 기조를 유지한다며 금리 인상 시점을 더 뒤로 늦췄습니다.
이에 대해 의사록에서는 거의 대부분 위원들이 이 같은 예외적으로 낮은 기준금리를 더 오랫동안 동결하기로 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발표된 미 재무부의 월간 자본 유출입 동향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12월 320억 달러의 미국 국채를 매도하면서 전체 미 국채 보유 규모가 1조 1000억 달러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같은 기간 95억 달러 규모의 미국 모기지 증권을 사들였고, 이는 연준의 3차 양적 완화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전했습니다. 3차 양적 완화 시 주택담보대출 차입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모기지 증권 매입에 나설 것으로 보고 이를 사들였다는 해석입니다. 중국뿐 아니라 다른 해외 투자자들도 미국 채권 가운데 주로 페니메이나 프레디맥이 발행하고 있는 연방기관채를 사들였고, 이들 역시 3차 양적 완화 가능성에 대비했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자본 유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들은 12월 166억 달러어치의 미 국채를 순매도해 한 달 전인 11월 540억 순매수에서 돌아섰습니다. 어제 있었던 유로존 재무장관 전화 회의를 통해 그리스 2차 구제금융 승인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회의가 끝난 후 장클로드 융커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 의장은 시행 결정을 20일로 연기했다는 답변만 내놓았습니다. 그리스를 바라보는 유로존의 눈은 아직 의구심이 가득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리스가 2010년 1100억 유로 규모의 1차 구제금융을 받을 당시에 약속한 재정적자 감축과 경제개혁, 민영화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전례가 있습니다. 2차 구제금융은 1차 구제금융보다 그 규모가 200억 유로 많은 1300억 유로입니다. 이에 유로존은 더 강력한 긴축과 개혁을 주문해 놓은 상황이지만, 그 와중에 발생한 그리스 안팎의 불협화음들에 대해 유로존은 불신을 더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는 그리스 경제를 감안할 때 2차 구제금융 조건의 이행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점도 유로존이 집행을 망설이는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기다려온 구제금융이 계속 지연되면서 그리스 정부도 불편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앞서 독일 재무장관이 그리스의 모든 정당이 책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 그리스 정치권을 보면 지금 결정한 것들이 총선 이후에 유효할 것이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그리스 정부의 심기를 건드렸었습니다. 이에 대해 그리스 파플리아스 대통령은 나는 쇼이블레에 의해 우리나라가 조롱당하는 걸 받아들일 수 없다. 한 사람이 그리스인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못마땅해 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구제금융 지급 전체 또는 일부를 그리스 총선이 열리는 4월 이후로 연기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현재 그리스 정부 및 정치권과 합의한 이행안들이 총선 이후에도 제대로 지켜지는지를 보고 구제금융을 집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한편 구제금융 지급이 연기되면서 그리스는 당장 3월 20일 만기가 돌아오는 145억 유로 국채 상환을 못할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경제지표 일정입니다. 오늘 밤 10시 30분에는 건축 허가 건수와 주택 착공 건수가 발표됩니다. 건축 허가 건수는 한 달간 착공 허가를 받은 신규 주거용 주택 수를 연간 수치로 환산한 지표입니다. 또한 주택 착공 건수도 역시 한 달간 주택 착공 건수를 연간 수치로 환산한 지표로, 두 지표 모두 주택시장의 활동성을 파악할 수 있는 선행 지표입니다. 높게 발표될수록 달러에 긍정적인 영향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핵심 생산자 물가지수도 발표됩니다.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하고 생산자에 의해 판매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총 가격 변화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식품과 에너지는 계절적 요인 등에 의해 변동이 심해 이들을 제외한 물가지수로 높게 발표되면 물가 상승 압력을 뜻하기 때문에 해당 통화의 강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어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한 주간 신규로 실업수당을 신청한 청구 건수로 낮을수록 고용시장의 개선을 의미합니다. 최근 점진적으로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밤 12시에는 필라델피아 연준 제조업 지수가 발표됩니다. 필라델피아 25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고용, 지출, 투자와 같은 미래 경제활동에 대해 설문조사를 하고 이를 수치화한 지표로 경제 선행 지표로 활용됩니다. 필라델피아와 시카고는 미국 제조업과 물류의 중심지로 ISM 제조업 지수를 전망하는 데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높게 발표될수록 달러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합니다. 내일 저녁 6시 30분에는 영국의 소매 판매 증가율이 발표됩니다. 소매 판매 총량의 변화율을 나타낸 지표로 소비 활성화를 통해
소비 현황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높게 발표될 경우 경제 활성화를 통해 파운드의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후 밤 9시에는 캐나다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 변동성이 심한 8개 품목을 제외하고 소비자들이 구매한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의 변화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높게 발표될수록 물가 상승 압력을 의미하므로 향후 금리 변화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캐나다 달러의 강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내일 밤 10시 30분에는 미국의 핵심 소비자 물가지수 증가율도 발표됩니다.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하고 소비자가 구매한 재화와 용역의 총 가격 변화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마찬가지로 소비자 물가지수는 생산자 물가지수는 인플레이션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연준의 기준금리의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높을수록 물가 상승 압력을 의미하여 달러의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KB투자증권 FX 마진 마켓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